회사들이 메타버스로 진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선두주자로 앞선 회사는 로블록스라든가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디센트럴랜드 이런 회사들이 앞서 있는 상태고, 한 달에 평균 최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한 3억 명 정도가 들어와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메타버스의 특징하고 게임의 특징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가상의 캐릭터, 가상의 세계, 커뮤니케이션 등이 메타버스 근간이 되는 요소는 온라인 게임의 구성 요소가 유사하다. 따라서 메타버스가 발전하면서 게임 업계도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국가에서도 이 메타버스 블록체인 신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관장하는 담당 부서들이 생겼고 또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육성해야 될 상황이고 또 전 세계 디지털 신대륙을 이룩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기치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메타버스를 지금 육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메타버스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네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메타버스, NFT 게임, 블록체인, 웹3.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메타버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플랫폼 회사들, 특히 게임 회사들은 어떤 것을 지금 모토로 삼고 있느냐 이런 거죠. 꼭 알아야 될 화두는 기존의 게임 회사들은 많은 유저들이 들어와서 게임을 하고 즐기고 끝나는 수준이었고 이때 회사가 막대한 광고 수익이라든가 막대한 수익을 얻어갔죠. 그런데 이제는 메타버스에서의 NFT 게임은 탈중앙화된 그런 기술적 환경에서 블록체인 환경이죠. 거기에서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수익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게임 회사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환경이 와 있다. 그래서 과거에 스타크래프트, 포트리스, 리니지 이런 게임들이 유행을 했다면 지금은 엑스 인피니트, 로블록스, 샌드박스, 리믹스 뭐 이런 게임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꼭 알아야 될 부분은 NFT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NFT는 non fungible 토큰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파일이죠.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물건은 다 NFT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모든 물건은 수요 대비 공급 위주입니다. 수요가 일어난 만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죠. 그런데 메타버스 안에서의 NFT 상품들은 수요 대비라기보다는 한정판, 대부분이 한정판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의 가치에서 뭔가 오프라인과는 다른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자, 어떤 내용이 있나 보죠. 일단 NFT는 시장이 작년 대비했을 때 약 160배 올라갔고 오픈시라는 최고의 거래소에서는 현재 1000만 개 이상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특징은 이때 판매되는 제품 상품 중에는 비플의 뭐 5,000일 뭐 이런 걸 매일같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5,000일을 다 모아 가지고 경매에 붙였더니 780억 약 80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경매가를 기록하면서 판매가 됐다. 따라서 이것이 임팩트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NFT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무리하고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자면 크립토 펑크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공짜로 막 뿌리고 했는데 지금은 최하가 3억 5천 정도 됩니다. 최하가. 자, 크립토 펑크는 요거는 불과 이 아바타란 말이죠. 아바타인데 디지털 파일로 된 아바타인데 이것이 10,000개가 발행이 됐고 여기에 뭐 여자, 남자, 뭐 좀비,
유인원, 외계인 이렇게 이제 만개 중에 이제 발행이 됐는데 현재 특이한 현상은 제일 싼 게 뭐냐면 남자 아바타예요. 남자 제일 비싼 게 외계인 아바타예요. 자, 그건 뭐냐면 남자는 한 6천 몇 개가 만들어졌고 외계인은 9개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뒤어진다. 이 위에 있는 마스크 쓴 이게 외계인이라는데 요거는 약 140억의 거래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정판으로 만들었을 때 그리고 히트를 쳤을 때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자, 그리고 요거는 나이키 신발인데 오프라인에서는 2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역시 한정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막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NFT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NFT는 일단 크립토펑크라든가 여기 지루한 원숭이, 보드에이프 이런 것들이 지금 3억, 최하 3억,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2, 30억, 그리고 많으면 100억, 200억까지 간다는 거죠. 자, 그거는 희소성의 원리하고 커뮤니티들이 단합을 해서 어떤 마치 회원권 것 같이 계속 메리트를 주고 그들끼리의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가격이 엄청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아바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부의 상징이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NFT가 끼치는 영향이 무언가를 살짝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NFT는 수익 창출이 되는 NFT가 있습니다. 수익 창출되는 NFT.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직은 세상에 많이 안 알렸지만 우리 메타패스트의 NFT 경주마가 수익 창출을 해주죠. 그래서 수익 창출이 되는 게 하나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가치 창조를 해준다. 즉 다시 말해서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플랫폼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관심을 갖게 되면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NFT의 가격이 올라간다. 한정판으로 판매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수익 창출과 가치 창조를 해주는 두 가지 상품이 다 메타베스트 안에는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메타베스트가 현재 오픈시하고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경기장이 아직 오픈되지 않은 관계로 홍보가 덜 됐을 뿐이지. 자, 이제 홍보가 되기 시작하면 크립토 펑크는 나이키 신발 등등하고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치를 한번 뽑아봤어요. 메타페스트의 이 경주마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수익 창출을 해주는 이 메타페스트의 경주마. 저는 그냥 6개월에서 1년 안에 10억짜리 메타베스트 경주마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예상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함께 예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NFT는 이런 의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은 고전적인 게임, 스타크래프트, 포트리스, 리인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임이었는데 이때 회사들은 히트를 침몰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게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게임 회사는 두 가지를 추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게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적인 모안을 다 해줘야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부족하면은 과거의 영광이 미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참여자 수익 창출이라는 이 시대의 대흐름 속에서 참여자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당연히 모든 거래는 코인으로 가상화폐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인의 가치 창조도 블록체인 게임을 하는 회사는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거에 어떤 영광 속에 있던 그런 기업들도 그냥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는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환경에 적응한 회사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하면 과거의 이익보다도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메타버스 안에서의 블록체인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히트를 친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가상화폐는 역시 고공행진을 했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엑시 인피니트, 약 1500배를 뛰었다가 지금 게임의 어떤 확장성에서의 한계가 왔는지 다시 좀 떨어져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한 20만 원까지 갔다 2, 3만 원, 4, 5만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갈라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최소한 1500배까지 올라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메타패스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사람 중에서는 이러한 그 NFT 게임에서 덕을 본 사람이 거의 없는데 우리 안철수 씨가 로블록스에 투자를 해가지고 약 1200배의 그런 수익을 남긴, 그래서 지금 안철수 씨는 적극적으로 이 메타버스, NFT 게임, P2E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메타패스트. 자, 메타패스트는 과연 이 시대 지금 뭔가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며, 메타버스는 과연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해 있는 본사는 VNCE 본사고, 지금 120여 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죠. 구성도는 일단 VNC 본사는 베트남 최고의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다. 하노이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메가드림즈를 10년 동안 운영했던 그런 베테랑 경험을 가진 그런 경험 속에서 또 게임 업체로 지금 탈바꿈해서 지금 이 메타페스트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중이고, VCC 베트남 최고의 거래소인 VCC 거래소를 작년 연말까지 거래를 운영을 하다가 국가에서 중단시키는 바람에 잠시 중단돼 있는, 따라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하나는 또 다른 기술 전문 베테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기술과 그런 경험과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일단은 재단을 만들었죠. 메타패스티스트라는 재단을 싱가포르에 만들었고, 이것은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주그룹을 지난 1월 달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곧 경기장이 오픈되면 유저그룹을 지금 만들 그런 계획이죠.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었느냐. 일단은 NFT 경주마를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 F 코인을 만들었죠. 그리고 곧 아레나 경기장이 오픈이 될 예정이다. 세 가지를 만들었고, 자, 그 결과, 자, NFT 경주마는 오픈시에 당당하게 지금 상장이 돼 있고, 바이낸스에도 바이낸스 NFT에 상장이 돼 있는 상태다. 이것은 경기장이 오픈되면 알려지기 시작할 거고, 그때부터 지금 우리는 현재는 고정가가 돼 있지만 경기장이 오픈되면 이때부터는 부르는 게 값인 경매가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메타 F 코인은 앞으로 경기장과 이 모든 것이 이룰 때 기축통화로 쓰게 되는데, 이 메타 F 토큰은 L뱅크에 1차 상장을 했고, 지금 현재 상장에서 약 540% 상승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이 메타F 코인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각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경기장을 오픈해서 회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일단 P2E 게임을 하는데, 자, 우리는 그 P2E 게임을 한 차원 넘어서 R2E 게임, 게임하면서 돈 번다. 내가 P2E 게임이다. 그런데 우리는 달리면서 돈 벌다. R2E 게임으로 더 승화시켜 가야 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자, 메타버스 공간에서 NFT 경주마가 NFT 제품이라고 한다면 NFT 액세서리를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NFT 제품들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경주마는 무엇이라겠죠? 조금 전에 수익 창출을 해낸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방 다시 나오겠지만 NFT 제품들은 무엇이죠? 가치를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수익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NFT 거래소를 설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가 설립이 되면 역시 여기에서의 기축통화는 메타 F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메타 F 코인은 이 NFT 거래소로 인해서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NFT 스포츠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거대한 시장이라는데, 자, 여기에 진출하게 되면 역시 화폐는 메타 F 코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 F 코인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회사가 추구하는 바는 100만 경주마 확보를 목표로 해서 일단 달려가고 있고, 그랬을 때 100개의 월드 경마장이 생기게 됩니다. 경기장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1000만 회원 달성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회사는 메타버스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에서 세계 제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제표를 함에 있어서 회사만 갖고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함께하는 커뮤니티들이 단합을 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메타 베스트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이루어진 이 경기장은 5% 정도 회사가 계획하는 거 5%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데 10년 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10년 대 프로젝트 속에서 이제 극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준비한 것은 1차적으로 경마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마의 새 역사를 쓰다. 경마는 인류 역사상 2700년 된 인류하고 떨어질 수 없었던 그런 스포츠입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로마 제국, 대영 제국, 그리고 미국, 그래서 세계 패권이 주어지는 나라마다 경마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메타버스 시대가 와서 경마도 이제는 탈바꿈해 가고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경마 시스템의 새로운 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타버스가 나오면서 NFT 게임화 되다 보니 기존의 경마하고 다른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더 유리한 것들이 많이 있죠. 따라서 150개 나라의 기존에는 국가별 한계가 있었지만 150개 나라의 글로벌을 확산할 수 있는 것, 단합이 불가능하다는 것, 참여자의 수익을 최대로 준다는 것, 그리고 건설 비용이 저변화하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메타 패스트가 추구하는 NFT 게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FT 게임의 새 역사는 어떻게 창조되느냐? P2E 게임이 경마라는 게임을 만나니까 R2E가 되더라. 가장 빨리 달리는 게임이다. Running to earn.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타페스트의 NFT 말경주 게임은 어떤 것이냐? 요 용어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정립해가고 있는 그런 용어죠. NFT 말경주 게임.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다. 자, 그러면 말경주 게임의 정의는 메타패스는 블록체인 폴리곤 트론 기반의 메타버스 NFT 말경주 게임으로 신개념의 P2E 게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징은 실제 개인 소유의 경주마가 있는 블록체인 최초의 게임으로 전통 스포츠를 암호화 화폐 시장에 도입하였고 고퀄리티의 3D 그래픽 디자인과 다양한 게임 방식 도입 그리고 공정한 게임 규칙 등으로 메타버스 게임의 최고의 걸작임을 예고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할 때는 NFT로 대표가 되는 가상 경주만은 우리가 구입도 할 수 있고 교배도 할 수 있고 태어난 말을 판매도 할 수 있고 동시에 경주에 참여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게 참여의 어떤 본질입니다. 게임의 흥미는 웅장한 사운드, 그렇죠.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게임 잠깐 봤죠. 그거는 베타 버전이라서 아주 낮은 버전입니다. 실제는 그거보다 더 화려하게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 눈앞에 말발굽 소리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기대가 되십니까? 자, 웅장한 사운드와 강력하고 짜릿한 승부의 세계, 이것이 특징일 것이고 그 다음에 긴장과 서스펜스로 흥분감을 최고조로 상승시킨다는 게 또 하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시작하면서부터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2분의 감동이다. 그런 NFT 게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고 추측을 해보니까 우리 메타패스트 NFT 말경주 게임에는 3번의 서스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고 경험하셨을지 아니면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서스펜스는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뭐냐? 이런 거죠. 서스펜스, 긴장, 서스펜스. 경주마가 탄생하는 순간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항상 경주마가 탄생할 때마다 막 30분 전부터 막 기대가 돼가지고 이게 뭐가 나올까? 굉장히 내가 원하는 말이 나올까? 아닌 말이 나올까 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말이 나오면은 탄성을 지르게 되고 아닌 말이 나오게 되면 좀 실망을 하지만 또 다음에 나오겠지 하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을 또 다져봅니다. 자, 두 번째 서스펜스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냐? 두 번째 서스펜스는 자, 이제 경기장이 오픈이 되면 우리는 아마도 그 전날, 다음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전날 10시까지 경기 참여 버튼을 누르면 참여비 1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참여가 됩니다. 자, 이때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 24시간 게임이 진행되다 보니 어떤 시간대는 배팅자들이 많이 배팅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새벽 같은 데는 지금 아직 글로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와 이런 그 주변 나라들이기 때문에 새벽에는 별로 배팅자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골든타임이 있다. 그러면 내가 배정이 될 때, 자, 경기 참여 딱 누를 때 몇 시에 배정될까가 긴장과 서스펜스 가운데 딱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에 배정이 되면 환호성을 지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실망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게임의 재미이고 흥미이기도 하죠. 두 번째 서스펜스는 골든타임이 있다. 세 번째는 당연히 내 말이 출전을 해서 경주를 할 때 1등을 했냐 5등을 했냐 10등을 했냐가 또 하나의 멋있는 그런 흥미거리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서스펜스가 있다는 거 새롭게 발표를 합니다. 자, 이제 많이 해왔던 경주마 구매 판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마의 구매는
토탈 32가지 종류가 있고 암컷 수컷을 빼면은 1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는 가격이 다 다른데 4가지 혈통, 즉 혈통별로 게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레전드리는 레전드리, 에픽은 에픽, 레어는 레어, 커먼은 커먼끼리 경주를 하게 된다. 각각의 혈통은 빛, 불, 물, 흙 속성을 가지고 있고 가격은 현재는 약 70불에서 600불까지 16가지 종류가 16가지의 가격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경매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모든 말들은 부르무기 값으로 바뀌어버리면서 가격이 다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는 현재 마켓플레이스 본사의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 오픈시 거래소와 바이낸스에서 현재 구매를 할 수 있고 코인베이스에는 상장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교배는 앞말이 75%, 순말이 25%, 3대1의 비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순말 한 마리가 앞말 3마리를 상대를 해줘야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앞말은 월 2회까지 교배를 할 수 있고 총 5번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그것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 교배비를 내면서 재산을 확보해 가는 겁니다. 순말은 월 6회 교배를 할 수 있고 총 15회까지 교배를 하는데 이때 교배비의 35%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의 원칙은 열성의 법칙에 따라서 낮은 혈통, 낮은 품종이 출산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죠. 교배 비용은 순말 가격의 30%로 책정이 되어 있죠. 일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순말 가격을 알면 곱하기 0.3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저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 헛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또 지적받은 바가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말이 헛나왔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말이 헛나오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채팅창을 열면은 보지를 못, 하여튼 제 시간이 됐으므로 채팅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자, 채팅창이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디를, 모든 분들은 다 아이디를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실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은 네. 자, 일단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레전드리 워터하고 커먼 라이트하고 교배를 했습니다. 앞말 순말이 뭐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레전드리 워터하고 커먼 라이트하고 교배를 했으면 어떤 말이 태어날까? 열성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말이 태어날까? 한번 답을 아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전드리 워터하고 커먼 라이트하고 그렇죠. 커먼 워터입니다. 커먼 워터. 자, 모두가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맞췄다고 생각하면은 알고 있는 거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결정이 되는 거죠. 커먼 워터가 되는다. 빨리 또 가보겠습니다. 순말은 7일 동안 교배를 하게 되는데 35%의 교배비의 35%를 수익으로 받게 됩니다. 경주마는 능력치와 체력이 있는데
선행, 지구력, 취입 세 가지의 능력치로 나눠져 있고 체력은 약 5회에서 7회 출전한 다음엔 체력이 바닥이 돼서 휴식을 취하거나 그 영양제로 보충을 하거나 두 가지를 다 하거나 해서 뭔가 기본 체력을 확보하고 그래야 다시 뛰어서 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능력치는 현재 각각의 말들이 그 숫자가 세 가지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능력 가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능력치는 80가지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능력 가능치란 무엇이냐? 열심히 그 경주도 하고 교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말의 능력치가 키워지는 건데 최대치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DNA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제 해보고 나면은 그때 더 자세한 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기장이 오픈되게 나면은 건초라든가 당근, 비타민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데는 그때 가서 또 다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경기는 두 가지 경주가 있습니다. 자, 일반 경주가 있고 홀짝 배팅이 있는데 일반 경주는 1등 맞추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내가 맞춘 번호가 1등을 했으면은 1등을 맞춘 거고 이때 맞출 확률은 높지 않은데 배당은 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홀짝 경기는 홀짝 배팅은 자, 내가 홀수에 걸었는데 1, 3, 5, 7, 9, 11번 중에 한 마리가 우승을 했다 하면 내가 맞춘 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맞출 확률은 꽤 높은데 이때 그 배당은 그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경기장은 구글의 날씨와 연동돼 가지고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각각의 경주마들의 그 품종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숨가쁘게 여기까지는 왔는데 수익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예, 오늘도 현재 지금 더 이상 대액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763명이 현재 들어왔네요. 또 오늘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또 홍보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익 구조는 금융타사하고 비교했는데 이제 더 이상 금융타사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 자, 메타패스는 독자 노선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경기장이 오픈이 돼가지고 실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아마 메타버스를 모르면은 금융타사를 할지 몰라도 메타패스를 알고 나면은 다른 회사를 찾아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알아보죠. 메타패스는 NFT 게임이고 참여자 우선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뭐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는 투자 받는 게 전혀 없습니다. 받을 일도 없고요. 자, 우리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메타버스 안에서의 NFT 말경주 게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내가 말을 구입을 하고 그런데 말을 구입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전혀 되진 않아요. 왜? 일한 만큼 버는 것입니다. 우리 일한 만큼 벌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자의 활동에 의해서 일한 만큼 돈을 벌어가는 시스템이다. 회사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줘야 되거나 해야 될 리스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이 문을 닫거나 할 일은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또한 뭐그 우리에게 또 수당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은 수당이 엄청난 금액의 수당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수당은 어떤 매출이나 투자의 개념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떼어가지고 주는 거라면 원금 회수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 원금 회수의 개념이 전혀 없죠. 즉 회사가 가져가야 될 회사 몫의 수수료를 참여자에게 전폭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수당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의 특성상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의 플랜은 장기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은 첫 번째, 경주마를 구입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데, 경주마를 구입하면 첫 번째 할 일은 교배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현재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램에 1세트를 먼저 구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교배 또는 2세트 아니면 3세트를 구매해서 빨리 가고자 하면 구매를 해서 지속적인 교배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어떤 시스템화하고 있는데, 자, 암말을 보유했을 때 순수익은 암말은 현재 600불이죠. 그런데 교배비는 그것이 30%, 약 180불 됩니다. 180불을 내고 교배를 하면은 어, 얼마짜리가 나오죠? 600불짜리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미 420불은 벌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판매를 했을 때는 20%를 제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160% 정도로 줄어들지만, 그것을 계속 내가 판매하지 않고 경주에 참여했을 때는 250%의 수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마도 경기장이 오픈돼 가지고 돌아가면 교배에서 판매하기보다는 경주에 참여한 수익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배에서 교배한 수익, 그리고 암말은 새끼가 나와서 그 새끼의 자산 가치로 인해서 최대 250%, 순말은 한 번 교배할 때마다 교배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450에서 500%의 수익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주에 참여했을 때 경주 참여를 위한 수익이 이루어진다. 일반 배팅에서는 배팅 분배 기준이 있는데, 배팅자에게는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배팅이 일어났다 하면 배팅자에게 72.5%가 상금으로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경주마 말에게는 상금이 12.5%가 주어집니다. 72.5%라는 수준은 현재 오프라인 상의 그런 배팅 수준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마사이가 73%라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맹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맹점들에게는 약 10%, 배팅 분배 기준에서 10%가 할당됐습니다. 이것은 원래 회사가 다 가져가야 되는 회사 몫입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이런 수익 자체가 플랜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최근에 한 달 전에 플랜화돼가지고 이제 지금 그 프로그래밍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랑프리 대상을 위해서는 5%가 할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홀짝 게임은 배팅자가 가져가는 수익은 맞출 확률이 높다 보니까 수익이 일반 배팅보다 적다 보니까 배팅자에게 수익을 더 많이 줬어요. 90%라는 수익을 줬습니다. 그리고 경주마에게 상금을 3%, 그리고 직급자에게 3%, 대상 유보금은 4%. 따라서 대상 유보금은 일반에서 5%, 그다음에 홀짝에서 4%, 이 정도의 대상 유보금이 있다. 이 대상 유보금이 엄청난 금액이 나중에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경주마가 경기에 참여해서 돈을 벌어오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70만 원의 경주마가 실제로 돈을 벌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경주마의 가격은 불운기 값이 된다. 그래서 1억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6개월 후를 예상했는데 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수익은 경주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첫 번째, 경주마를 사서 교배했을 때 수익. 두 번째, 경주 참여했을 때 수익. 그리고 세 번째, 경주마 가격 상승을 위한 수익. 이것이 순차적으로 더 높은 수익으로 발전해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오픈이 되면은 NFT 액세서리가 또 오픈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액세서리는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액세서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꽤 크다. 즉 다시 말해서 초기에 이 플랫폼에는 회원이
지금 현재 한 4, 5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회원이 100만 명, 200만 명 가게 되면은 지금 판매된 한정판의 이 판매들이 나중에 가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NFT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메타이프 코인은 이미 검증되고 있죠. 이미 약 540% 이렇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경기장이 오픈되면 그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익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줌 교육을 들을 때 20개의 지금 메타이프 가스를 주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는 아마도 회사가 앞으로도 다양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직급에게 주는 수익은 말 구입자 한번 하나씩 볼까요? 직급은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 그리고 이제 회사 이렇게 4개의 직급이 있고 이제 회사가 있는데 말을 내 산하에서 누군가가 말을 구입했다면은 그분을 추천한 추천자에게 일단 10%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에게 3.16%, 그다음에 총판에게 1.25% 이렇게 분배가 되죠. 토탈 20%가 분배되는데 이 20%는 말을 판매한 사람에게 20%를 끼게 됩니다. 즉 말을 판매하면 말 판매 가격의 80%만 말 판매자가 가져가고 20%는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 교배비 수익은 나의 하부에서 말 구매도 당연히 일어나겠지만 어쩌면 말 구매보다는 말 교배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 구매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말 교배를 계속 해나가겠죠. 그리고 수익이 많아지면 더 많이 하겠죠. 그랬을 때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가 가져가는 수익은 만만치 않다. 이게 굉장히 클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배한 순매력의 35%, 에이전시 이상에게는 8.75%씩 분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구간 수입은 누구나 2번 이상 교배할 때는 마구간이 필요하고 마구간은 내가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2번 이상 교배할 때 자동적으로 내가 메타이프 가스만 있으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구입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고요. 이때 마구간 비용은 48불이다. 그 마구간 비용을 48불 중에 반을 50%를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에게 또 분배를 해준다. 회사는 회사 몫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 많은 수익을 전폭적으로 이 가맹점들에게 풀었다. 가맹점 활동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일반 배팅 수익과 홀짝 배팅 수익이 있는데 배팅 수익에 있어서 또 직급자들에게 풀었죠. 1,000만 원이 배팅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하면 에이전시 나의 산하에서 오늘 1,000만 원의 배팅이 일어났다. 그러면 에이전시는 4.5% 45만 원을 가지게 됩니다. 홀짝 배팅으로 또 나의 산하에서 1,000만 원이 일어났다. 그러면 에이전시한테 1.2% 12만 원이 올라갑니다. 이런 형태로 직급자에게 배팅 수익이 일어난다. 따라서 직급자들은 이 배팅 어떤 그룹 그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굉장히 큰 수익이 올라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메타퀘스트 회원들이 많아지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쓰여지는 모든 상품들, 물건들은 뭐라고 했죠? NFT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NFT 상품은 가격이 처음에 판매할 때는 가격이 있지만 그 후에는 역시 또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게 NFT죠. 따라서 아이템들이 나가고 희소성이 있을 때 이것이 판매가 이루어지면 1차 판매가 이루어지면 일단 추천자에게 20%가 가고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에 15%씩 이렇게 분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갈게요. 가맹점의 조건은 경주만 한 마리 이상 보유했을 때 어소시에이트라는 MA라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시는 이 MA를 직출전 5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1대하고 2대 합쳤을 때 20명 이상이 있어야 에이전시 자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총판은 에이전시가 3명 있으면 되고 어드바이저는 총판이 3명 밑에 세 라인이 펼쳐지면 됩니다. 월드 어드바이저는 국가별로 한 명씩 회사에서 임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직급 가기가 다른 어떤 보다도 좀 수월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급 같은 직급이 내 하부에서 내 산하에서 나올 확률이 많다. 따라서 조직의 연계성을 위해서 동급 조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대 내가 에이전시인데 나의 1대 에이전시가 받아가는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의 2%를 내가 동급 수당으로 받아야 된다. 2대는 2대도 2%, 3대도 2%. 그래서 조직의 연계성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아주 괜찮은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간 우승마가 이제 가려지는데 우승마를 가리는 방법은 일단은 경기는 NFT 말 경주 게임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약 180번에서 205회 토탈로 치면 풀로 치면 한 205회가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 평균 한 200회 된다고 치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풀로 가동이 됐다. 초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풀로 가동이 되겠죠. 풀로 가동이 되면은 하루에 200회가 만약 가동이 됐다면 200마리의 우승자가 나옵니다. 그 5일 동안 가동되면 약 한 1000마리의 우승자가 일주일 동안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1000마리의 우승자들이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그 우승자끼리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간 우승마 그랑프리 대회다.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토너먼트를 거쳐서 거기서 그랑프리 우승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상금은 매회 5일 동안 이루어지면서 매회 경기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반에서는 5%, 홀짝에서는 4%를 상금 띄었죠. 누적 상금을. 그래서 그 누적 상금을 모아서 이 금요일과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 그랑프리 대회에서 우승한 우승자들 또는 그들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분배 기준은 상금 총 금액 대비 레전드리에게 가장 많은 퍼센트인 50% 그리고 에피에 30% 레어에게 15% 커먼은 5%를 할당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랑프리 대회에서 최고의 우승자들이 아마 4마리가 나올 텐데 그래도 레전드리가 최고의 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배팅 기준 대비 상금을 정리해봤는데, 자, 그랑프리 대상은 도대체 얼마를 받게 될까라는 것을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일반 배팅의 예를 들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고 갈게요. 자, 만약에 한 경기당 1000만 원의 배팅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하면, 1등한 말에게는 70만 원이 상금으로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산하에 1000만 원의 배팅이 이루어졌다면 그 산하의 직급자 에이전시한테는 45만 원의 배팅 상금이 주어집니다. 수당이 주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랑프리 상금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1000만 원의 배팅이 평균적으로 매 경기당 1000만 원의 배팅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은 하루에 200번을 뛴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평균 20억의 배팅 금액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20억의 배팅 금액이 들어온다는 것은 물론 초기에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홍보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20억의 배팅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랑프리 상금이 얼마냐면 하루에 20억이면
일주일, 이제 5일 동안이니까 한 100억 정도가 이제 배팅이 들어올 거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면 그거의 5%니까 5억이 그랑프리 상금으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5억이, 기본적으로. 5억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5억이 책정됐을 때, 토탈 1등한테 주는 퍼센트는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레전드리한테 주는 게 50%니까 2억 5천이 레전드리한테 할당이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 레전드리에서 1등 한 상품, 뭐 1, 2, 3등 또 여기서 분배 기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자, 여기서 1등을 하게 되면은 레전드리에서 되면 2억 5천을 또 분배하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60%, 뭐 40%라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1억에서 뭐 한 1억 5천 정도의 상금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등들에게 주는 말은 상금은 토탈 합치면 한 뭐 2억 이상 되겠죠. 자, 그런 그랑프리 상금이 이제 억 단위로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것이 배팅 금액이 높아져서 한 회당 1억 정도의 배팅이 들어온다면 토탈 배팅 상금은 50억이고 그것을 분배했을 때 1억들에게 가는 상금은 약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랑프리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텔레비에 나오는 뭐 K-팝이나 뭐 이런 그런 데서 상금도 많아야 3억에서 5억인데 우리 그랑프리 상금은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10억, 20억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어난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어난대요.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홀짝 배팅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퍼센트가 4%이기 때문에 4억, 40억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경주마 정책은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이제 NFT 상품이 계속 나오겠죠. 기수가 등장을 경기가장이 오픈된 후에 어느 정도 지나면은 기수도 등장할 것이고 그래서 기수에게 주는 상품 또는 기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희소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빨리 확보해 두는 게 하나의 요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것들은 일단 생략을 하고 자 코인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많이 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격도 코인의 가격은 승승장구해서 올라오고 있죠. 사자세가 당연히 많은 상황입니다. 팔자세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은 매 순간 기회와 선택의 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메타페스트를 만났고 여기 함께 했고 교육도 들으면서 지식도 익혔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보니 충분히 여기서 뭔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충분히 나만 열심히 활동을 잘하고 또는 내가 어떤 조직을 만든 데도 할 때 열심히 했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런데 백만장자 시크릿이 있다고 합니다.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기회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대요. 기회에 집중해서 비전을 갖는 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장애물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들의 문제보다 크고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대요. 그래서 작은 문제에 치이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오는 그 어떤 이득을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 이런 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 있는데 지식 습득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한 내용들을 다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식 습득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깊이 들어가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문제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식 습득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이제 부자 프로젝트를 한번 계획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메타패스트 7단계 성공 전략을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생각을 해보죠. 중교육 생활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일단은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죠. 경주마를 구입하고 교배하고 경주에 참여하는 것이 생활화됐을 때, 그리고 1등의 경기에 1등 경주마에 도전하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메타F 토큰은 개인의 영역인데 지금도 초기니까 거래소에서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는 개인 활동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협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하우, 성공 사례들을 서로 모임을 구축해가지고 협치를 통해서 익숙해지게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개인 실적 리스트를 관리했으면 좋겠다. 홍보 활동에 매진하고 조직을 구축하라. 여기에서 1등 경주마는 완세트를 구입해가지고 교배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말들을 구입했을 때 그랑프리에 도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걸 마지막으로 할게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지금 회사 수당은 회사의 전사는 서버 교환하면서 조금 피고트 됐었는데 정상화 다 됐고, 중강이 오늘도 이미 760명 이상 참석을 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동영상 조회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톡방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열기가 뜨겁습니다. 교배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1200마리 교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1200, 그것도 너무 늘어날 것 같아요. 교배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메타이페 토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석이 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될 건 또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회사가 곧 스타트 플랜을 가동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마주 대개는 거의 다 마주들일 때고 마주 그룹에서는 이제 회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마주 그룹에서 상담해야 되는 또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 그룹이 우리가 뭔가 단합하고 커뮤니티가 단합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제안이 나오고 활성화되고 했을 때 이 메타패스는 회사 혼자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 했을 때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고 회사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대신 제가 이 사업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개념을 정립해 나가고 있어요. 또 거기서 또 논리도 만들어 보고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성공을 빨리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 반응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할 것이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계속 연구해서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2분 그래도 초과했네요. 하여튼 다음에는 짧고 굵게 할 수 있도록 또 훈련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메타패스트 우리 앞에는 기회와 선택이 있고 여러분이 이미 기회를 잡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을 더 키우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메타패스트 파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줌 미팅 모두 마치겠습니다.